예, 안녕하세요. 세례 탈출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보수니 뭐 우파니 하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실제 지금 미국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미중 관계를 보는 그런 입장이나 또 미북 혹은 이제 북핵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제 그 읽어내는 눈이나 이게 다 사실은 문재인 쪽 586 쪽 그 관점, 입장, 눈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져 감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진정으로 자유시민의 관점, 진정으로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제대로 미국 혹은 트럼프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내부적으로 좀 아픈 소리를 좀 할게요.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뮬러 특검 보고서가 미국의 뮬러 특검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뭐 러시아 스캔들 뭐 이런 이른바 주장되는 이런 거에 의해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보고서가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기소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최근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하원 의원장 그 민주당의 펠로시가 탄핵할 가능성은 없다. 탄핵할 생각 없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이 이제까지 트럼프를 공격해오던 미국의 빅 미디어도 뮬러 특검 보고서 자체에는 트럼프를 기소해야 된다.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아마 의견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말을 안 할 뿐이지 트럼프가 정치 위기에 있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사실인 듯 깔고 얘기해요. 엊그저께 제가 거의 참 좀 살벌하게 이렇게 닦아세웠던 MB 시절에 외교안보 수석했던 천영우 씨의 동아일보 칼럼 같은데 봐도 이걸 그냥 당연히 깔고서 트럼프가 아주 거대한 미국 정치 위기에 부닥쳐 있다. 뭐 이런 걸 당연히 깔고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해서 막 얘기를 풀어가죠. 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시라도 북한과 타협할 수 있다. 또 하시라도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 이걸 당연한 뭐 현실인 듯 진실인 듯 막 얘기를 해요. 하노이 깨지고 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씨, 백승주 의원이 원래 이쪽 국방 쪽 전문가죠. 이 사람이 이제 하노이 깨지고 나서 꽤 괜찮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트럼프가 정치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느닷없이 무슨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 미국 경제 지표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고요. 저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 경제 지표가 무슨 위기에 처해 있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좀 이상해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미국을 읽어내는 눈이 관점이 결국 이 우리 자칭 우파 보수나 586 문재인 집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샴쌍둥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칭 우파 보수는 아직까지도 오늘 이 시점까지도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말을 못합니다. 자한당과 같은 거대 야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좀 더 확실한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그리고 확실한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와 개인 존엄과 공정시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룹 작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번에 하노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용기를 내서 우리 힘이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풀리 완전히 지지해 줄 테니까 미국이 용기를 내서 북한을 자유화시키기를 우린 갈망한다. 뭐 이런 발표 없잖아요. 자한당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단 구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미국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 이게 뭐랑 구도가 같으냐면 그 아들 부시 때랑 구도가 같아요. 아들 부시가 분단 구조를 허물거나 중국을 압박할 생각을 못했다고요.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고요. 당연히 못하죠 그때. 그리고 그러니까 분단 구조가 지속되는 그런 조건 아래서 그때 아들 부시 때가 노무현 정부를 어마어마하게 공개적으로 디스했죠. 공격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칭 우파,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도 그런 구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분단 구조가 그냥 지속되고 분단 허물어져 가지고 북한이 자유화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가만히 있겠냐고. 여기 이제 그 종북 친북 척결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 문재인 정부 퇴진 움직임 그냥 막 태극기가 100만 단위로 튀어나올 거고 그다음에 민노총 정교조 막 뒤집어 엎으려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자한당에 대한 요구도 무지하게 살벌하게 커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편하게 보수파리 우파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단 구조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언론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제도권 정당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분단 구조를 허물어뜨리고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안 보이죠 눈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중 전쟁이나 평양 붕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을 못 보고 있는 지금의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조중동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분단 구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리에 찬물을 확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백모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미국의 USA Today가 만든 동영상 형태의 포스터를 잠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50%의 미국인들이 언론이 트럼프를 마녀 사냥 중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또 28%의 미국인들만이 뮬러 특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숫자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히려 30%는 이 뮬러 특검을 공격하고 있는 트럼프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불과 28%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2%인데 1년 높아 보이지만 1년 전에는 이게 무려 57%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지금 국내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지표가 정치 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탄핵 찬성이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의 미국인들이 언론이 트럼프를 마녀 사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뮬러 무슨 보고서 나온다는데 뮬러 특검이 공정하고 정확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 28%밖에 안 돼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거물인 미 하원 의원장 펠로시가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이 상황 좀 아시고 자칭 보수파리, 자칭 우파파리 하는 분들 괜히 미국 트럼프가 어마무시한 정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미국의 온건 리버럴 원로들조차 언론을 비판해요. 예를 들어서 테드 카플이라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CBS였었나 ABC였나 ABC 방송에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앵커를 했죠. 지금 우리 손석희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손석희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국민들 중에 그래도 상당수가 최근에 뭐 과천에 그 밤중에 어두운데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 저기 뭐야 그 주차해 놓고 있다가 차 빠져나가다가 뭐 남의 차 긁고 또 그냥 갈라 그러다 붙잡혀서 개망신하고 거기 그 과천 야외 주차장에 그 어둑어둑한데 왜 있었냐 그러니까 뭐 오줌 싸려고 있었다 그러고 뭐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사건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손석희를 그 뭐 얼굴 이쁘장하고 점잖게 생겨서 비교적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했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거나 손석희 100명을 모아놔도 전성기 때 테드 카플을 못 따라갑니다. 테드 카플이 미국 방송계를 주름 잡던 앵커예요. 토론 앵커예요. 이 사람이. 그 80년대. 그렇죠. 80년대. 그 테드 카플이 손석희 늙어도 이 테드 카플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이 테드 카플 같은 원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옛날 5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맛이 같다. 요즘 이들은 말하자면 언론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미국의 해로운 존재라는 결론을 확정하고 있는 거대 조직일 뿐이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m terribly concerned that when you talk about the New York Times these days, when you talk about the Washington Post these days, 50년 전에 뉴욕타임스, 50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랑 다르다 이거예요. The Washington Post of 50 years ago. We're talking about organizations that I believe have in fact decided as organizations that Donald J. Trump is bad for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판정했다요. They decided that Trump is bad for America.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해로운 존재라고 판정을 한. 언론이 그런 판정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결론 지을 자격이 없는 기관이라고 언론은 그때그때 뉴스를 균형 있게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사명인데 그런 디시전 메이커로서 디사이드 했다라는 그런 어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망했다라고. 근데 테드 카플은 이게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원로라고요. 이 리퍼블리칸이라든지 컨서버티브가 아니에요. 방송국 자체가 그렇잖아요. ABC인가 그랬으니까. 워싱턴 포스트랑 궤를 같이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참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다 몰려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죠. 상원 사법위 이게 법사위 우리 법사위랑은 좀 다르죠. 우리 법사위는 주로 법률적 검토, 입법 검토를 많이 하는 데고 여긴 그게 아니라 이제 주로 법원 구성하고 검찰, FBI 이런 데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예요. 상원 사법위. 여기가 이제 위원장이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트럼프의 아주 오른팔이 이번에 위원장이 됐죠. 상원 사법위가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 음모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상원 사법위 린지 그레이엄의 용어 그대로 빌면은 법무성 최고의 인사들이 실제적 트럼프 실각 쿠데타의 진배 없는 조치를 논의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언제 작년 3월에 해임됐죠. 이 문제 불거져 가지고 전 FBI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가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의 부제가 뭐냐면 테러와 트럼프의 시대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Protecting America in the age of terror and Trump. 그러니까 트럼프가 테러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911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911이라는 거예요. FBI 지금 국장 대행할 때.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숙적 FBI가
특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이런 그 메모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FBI를 공격하는 놈들은 다 범죄자들인데 FBI 공격의 선봉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서 있으니까 트럼프는 범죄자예요. 이거를 FBI 국장 대행이 만든 메모에 그렇게 써 있었다고요. 그리고 FBI 국장, 그 전에 국장 제임스 커미. 제임스 커미가 좀 더 오래 갔죠. 이게 왼쪽이 지금 사진의 왼쪽이 앤드루 맥케이브고요. 오른쪽이 제임스 커미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메모를 주고받으면서 대통령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조항을 담은 수정헌법 25조를 지금 트럼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논의했다고요. 이거 까서 이거 너희 구테타 음모 아니야 하고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린즈 그레함이. 상원 사법위 위원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된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벌써 한 10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9년 전에 트럼프가 이미 중국을 자기 같으면은 중국 제품에 엄청난 관세 매겨가지고 중국에 함부로 미국 시장을 유린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서 발전시켜온 세계 시장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불공정 무역으로 돈을 벌어가서 그 돈을 다시 미국한테 빌려주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미련한 똥멍청이 개땡땡으로 취급하는 중이다.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그 부분만 제가 틀어드릴게요. They think we are the dumbest son of a bitches in the world, all right?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y think we are the dumbest son of a bitches in the world, all right? They think we are the dumbest son of bitch in the world. 오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Alright?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미련한 똥멍청이 개땡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그 불공정 무역 다 막아버리고 중국에 관세 때려서 중국을 세계 제조업 기지 넘버원 자리로부터 끌어내리겠다. 이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 9년 전에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이 이제 막 튀어나와요. 엊그저께 CIA 콜린스 부국장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중국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악화 내지 쫓아내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so clearly trying to achieve a weakening of the U.S. security influence and presence in East Asia with all allies, particularly with South Korea. 그러니까 그 미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영향력 및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목표인데 그 동맹 중에 특히 남한에 대해서 그렇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다. Especially one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certainly remains, a solid provider of security on the peninsula.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미국이 그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각별한 매우 튼튼한 그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동맹이다.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즉 중국의 목표는 중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에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서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희 세뇌 탈출을 해온. 그래서 제가 노상 하는 말이 일로 일대의 그 바닷길로 뻗은 그 꼬랑지 같은 거 이렇게
진주 목걸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그거 주목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도발이지만 진짜 큰 도발은 어디였냐? 제일도련이다. 아래쪽에서는 남사군도에 시작해서 북쪽에서는 평양으로 끝나는 제일도련인데 The First Island Chain, 그러니까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열도, 보르네오, 월남으로 이어지는 요 주머니 모양의 섬을 연결한 이건데 이 제일도련을 중국 내회로 만들겠다 그럴 때 핵심 지역이 어디냐? 한반도다. 한반도에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이 들어서면 서해는 내해화되고 동해는 절반이 내해화된다. 영안권은 제주도와 큐슈 사이로 갈리게 되고 남해 쪽은 그 다음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타이완 집어먹는 거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약체 필리핀은 섬 앞까지 코앞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는 남진하에 난사군도 그러니까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중간에 있는 섬 거기까지 미치는 거다. 중국의 영향력이. 이게 중국의 로망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CIA 컬린스 부국장보가 엊그저께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의 목표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시스템, 안전보장 시스템, 안보 제공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 약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들 중에 어느 동맹이 제일 중요한 타겟으로 담는 미국 동맹 관계냐? 한국과의 한미동맹, 한반도가 타겟이다. Particularly with South Korea 아니에요. Especially one with. 이때 one은 뭐냐면 especially the one이죠. South Korea를 가리키겠죠.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certainly remains a solid provider of security on the peninsula.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매우 강력한 안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동맹이다. 이 소리거든요. 거기를 노려보고 있다. Especially, particularly.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중국을 저걸 손을 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이제 미국의 전체 진영의 이제 공통적인 관념이 된 거예요, 이게. They think we are the dumbest son of a bitch. 예, 트럼프의 전쟁을 한번 보시죠. 이게 트럼프 이제 전쟁 중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미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기에 빠져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존재 자체가 전쟁이에요. 뭐에 대한 전쟁이냐?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심장부가 평양에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징에 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평양을 건드려서 그걸 붕괴시켜 가지고 북한을 접수 해방시키면 중국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지렛대 혹은 어마무시한 심리적 폭탄을 던지는 게 된다. 이걸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그린 거라고요. 그냥 핵만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북의 핵만 제어하겠다 그러면 중국을 움직여서 중국과 함께 평양을 제압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중국과 함께 평양을 제압하면서 중국한테 야 평양에 핵 다 없애고 거기 레짐 체인지 해. 니들이. 그리고 너 휴전선 북쪽은 너희가 그냥 갖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을 평양을 김정은이를 1대1 데스매치 밀당으로 끌어내고 다른 한편은 중국을 패갖고 중국을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이건 무슨 그림이냐고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중국과 손을 잡고 평양의 핵을 없애고 김일성 사교체제 적당히 손보고 그리고 휴전선 북쪽을 중국의 나아바리로 영향권 아래로 남겨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차제에 평양을 들어서 북한 지역을 들어서 휴전선 북쪽을 들어서 이걸 접수하겠다는 방식이라고요. 그림 구도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한 7, 8개월째 이 얘기 해오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 저기 그 이른바 보수의 어피니언 리더라는 분들 혹은 정치하신다는 분들 이거 정확히 보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는 문재인이 얘기하는 586이 얘기하는 관점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압, 평양 붕괴, 북한 접수 이게 지금 미국의 기본 전략 틀이에요. 하노이 이후에 이게 나날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또한 트럼프 전쟁은 중국을 겨냥하고 평양을 겨냥할 뿐만이 아니라 PC 좌파를 정조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경장벽 세운다 그러고 이민 단속한다 그러고 뭐 메디케어 이런 거 건드리고 이게 다 PC 좌파 정조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 친중 PC 좌파 진영 혹은 친중 진영 이거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공화당 범털은 친중 진영이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소련이나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중국을 파트너로 끌고 가자. 이게 공화당 범털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것까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언론, 법조, 대학 교수는 다 친중 PC 좌파고 공화당 범털은 반러 친중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 두 진영을 전부 다 적으로 삼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못 읽으면 위기처럼 보이지. 위기는 천만에 도전인 거예요. 트럼프가 벌인 전쟁이고 도전이에요. 이건. 이니셔티브가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해 왔어요. 이 정도까지 중국을 무력화시키는데 미국이 지불한 코스트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북한 문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옛날 미국 대통령들이 가졌던 트럼프 말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 이상 미국 대통령들이 가졌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부터 가졌던 그 망상을 그대로 이어오면 뭐냐면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제어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클린턴 때 핵위기 이후로 미국 트럼프 이전에 미국 그 대통령들의 일관된 방식이었어요.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제어하겠다.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린 거라고요.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을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무력화를 하는데 수단이 경제인데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효력이 발휘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10개월 걸리니까 오케이. 그 효력 발휘할 동안 북한 꼼짝 못하게 한편으로 군사 압박 왕창 때려놓고 다른 한편으로 야 정원아 나 조카같이 대해줄 테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불러낸 거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무력화됐으니까 이제 얄짤 없는 거죠. 이제 대화하는 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화문 닫힌 겁니다 이번에. 제가 장담할게요. 대화문 닫힌 거예요. 이제 대화하면 북한이 정말 악망문 써갖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악망문 써서. 근데 악망문 써도 대화 안 해줄 것 같아. 악망문만 갖고는. 악망문 써서 제가 이제 악망문 썼습니다. 오케이. 좋은데, 내 만나는 날, 곧 3일 전에 우리 우리 군인 애들 한 3,000명 여기저기 들어가서 핵무기 반출 시작하면서 그거 한 2, 3일 진행되는 거 보고 우리 대화하자고. 오케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문서나 말만 갖고는 대화가 안 될 거라고요. 폼페오가 말하잖아요. This is about verification, not about trust. There is deep trust between two countries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건 지금 검증의 문제지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불신밖에 없어. 굉장히 깊은 불신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검증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3차 미국 정상회담이 만에 하나 열린다면 악망문 쓰고 그다음에 각서 다 쓰고 공증 다 하고 그다음에 미군 불러들여서 현장 뒤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열릴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추진하다가 김정은이 골로 가죠. 불쌍한 청년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청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전체를 좀 봐줘야 돼요. 이걸 못 보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혼란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특히 이른바 이제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이런 쪽에 어피니언 리더 한다시는 분들 또 이 야당의 국회의원들 이 문맥을 못 보면요 이제는 사회 지도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 완전히 이제 그때는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른 개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우리 이 자유시민은 이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뭐 국회의원이든 혹은 뭐 권력을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가 있던 영향력이 있던 이런 분들이 하루빨리 저희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